레드헌트. 해방 직후 미 군정은 4.3 사건이 벌어진 제주도를 빨갱이의 땅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경찰을 죽이고 우익을 죽이고 50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선거는 지지하고 국군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런 게 뭐 말할 것도 없이 폭동이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4.3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고 공산폭도로 몰려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명예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4.3 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가는 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단체에서는 집요하게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희생자를 폭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세월 망각을 강요당했던 4.3의 기억은 온갖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점점 잊혀지고 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3의 진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한림읍 금왕리 양일화 할아버지 집에 모처럼 3대가 모였다. 4월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 4.3의 기억을 아들과 손자에게 풀어놓는 할아버지. 이것은 이제 미군 50선거 반대니까 산으로 가라. 원인은 뭐냐? 이걸 반대해야 된다. 이걸 선거했다면 우리는 외정 36년 따낭을 이제 얼먹었지만 이보다 더 국정을 받을 수 있다. 미군 앞제비가 되면은 그때 완전 독재 앞제비거든요. 그거 그대로 있었으면 일본 놈 외장 때보다 더 이제 못 사는 그 사람이 되어본 거라. 이제 그 6명을 이제 사살시킨다. 아무 죄도 없이 고문 끝에 끌려간 인천 형무소 생활은 다리와 허리에 장애를 만들었다. 담요 5살이면 하나, 까는 거 하나, 더 끄는 거 하나, 담요에 그걸로 영하 28도 되는 그 추운 방 안에서 겨울을 지내자면 얼마나 추움직하니. 한국 전쟁이 나자 북한군에게 끌려가 인민군이 된 이야기. 지리산에서 국군에 붙잡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2년 반을 지내고 석방된 파란만장한 일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인 손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할아버지 말한 걸 어떻게 생각이냐? 별 생각 없네. 별 생각 없어? 네, 잘 몰라서 모릅니다. 4.3에 관심은 있지만 솔직히 4.3에 대해 잘 모른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네. 여든을 앞둔 할아버지는 4.3의 기억이 잊혀질까 두려워 책을 펴냈다. 이 4.3이란 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책으로 좀 젊은 사람에게라도 배워줘야 4.3이 이렇다는 거 나 경험을 이제 알 수 있다. 나가 이제 저렇게 생활해 왔다는 걸 알 사람이 하나도 없지. 책으로 한 병은 말로 하는 건 뭐 듣들 아니야. 서슬퍼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연좌제의 위협 속에서 4.3의 아픔과 진실은 철저하게 망각을 강요당해왔다. 그럴수록 4.3의 기억은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4.3의 진상이 규명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부터는 오히려 4.3의 기억이 잊혀지고 있다. 취재팀은 청소년들이 제주 4.3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주 지역은 3군데 고등학교에서 285명, 다른 지역은 서울과 부산, 강원, 전남 등 전국 12개 고등학교에서 873명을 조사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 고등학생들은 43%가 전혀 모르는 등 75% 이상이 잘 알지 못했다.
제주 지역 고등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지만 70% 가까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4.3 사건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대통령이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 고등학생은 68%가 전혀 몰랐다.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27%를 넘었고 42%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는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굳이 그 불행한 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현재 존재에서 없는 거고요. 또 젊은 세대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화되면서 이 공동체의 어떤 그 관심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서울에서 만난 시민들도 상당수가 4.3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4.3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집에다 불 지르고 이래가지고 막 죽었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한 명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했으나 4.3의 진실은 아직도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빨갱이들이 저지른 그 사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보니까 폭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고 자꾸 이 말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또 바뀌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4.3을 공산폭동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2004년 43개 보수단체가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낼 때 18만 6천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을 정도였다.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있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 3만여 명은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3.1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쏴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격분한 제주도민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벌였다. 제주도청과 은행, 초중등학교, 심지어 현직 경찰관까지 모두 166개 기관과 단체에서 4만 1,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빨갱이 섬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미군정 보고서도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 성향이 있다고 기록했다. 미소 냉전의 바로 시작이 이 3월부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46년 10월 좌파들에 의한 대구 지역 중심의 폭동 사건 이후에 미군정 당국은 어떤 좌익 세력에 대한 척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주도만은 좌파 세력이 중심이 된 그런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되니까 3.1절 집회와 30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를 어떤 빨갱이 섬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가운데 탄압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의 봉화가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무장들은 포고문을 통해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척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도에서 총선거 반대 폭동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친일 경찰을 투입해 빨갱이 사냥을 시작했다. 조병옥 씨가 뭐라 그러냐 웃어요.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라는 소리 못 들었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네들이 공산당 잡을 수 있어?
공산당을 잡으려면은 외정경찰에 외정경찰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공산당을 잡아야 돼. 그러나 4.3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2월과 3월 이미 전국적으로 50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관 55명과 좌익 계열 144명이 숨지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도 성향의 신문들은 제주 4.3 사건을 대부분 소요 사건으로 온건하게 표현하면서 무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우익 계열의 언론들은 일제히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보도했다. 반도들은 대개 백정들로 좌익 계열에서는 일부러 잔악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였다. 나 이승만은 국민의 공리를 경쟁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은 점점 심해졌다. 50 단독 선거를 반대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가운데서 2군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이승만 정부는 4.3 사건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란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반란에 동조한 제주도민들은 반드시 숙청해야 할 제거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나쁜 놈들이야. 절세형 그못해. 어디까지나 폭동이 뭐 반란이지. 반란이 공비지. 제주 그때 그 전 인구가 한 20만밖에 안 됐는데 20만 명 다 죽여도 좋단 말이야. 소탕해라 말이야 무조건. 빨갱이 놈들은. 제주 놈들 다 죽여도 좋아. 그러나 당시 통일 정부를 갈망했던 제주도민의 열망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 당시는 미군정 시기였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열망이 아주 가득 찬 시기였기 때문에 결코 분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그 당시 일반적인 정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우파들도 이거에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부 그리고 통일 정부를 갈망하는 그 당시 어떤 일반 대중들의 정서가 녹아들었던 것이 4.3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사흘 뒤 국방부는 군 관련 기사에 대한 사전 검열제를 시행했다. 이듬해 2월까지 제주섬을 초토화시킨 작전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됐지만 언론은 오직 폭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내용만을 보도했다. 지난 6일 치열한 전투 끝에 다음과 같은 혁혁한 전과를 획득하였다. 적의 유기 시체 153, 국군 피해 전사 3명, 현지 군 검열제. 제주도 해안이 봉쇄되고 언론까지 통제되면서 제주도민의 참혹한 죽음은 철저하게 어둠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이승만 정부 이후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4.3 사건은 철저히 금기시된 채 망각을 강요당했다. 1976년 국사교과서에 처음 등장한 4.3 사건은 공산폭동으로 규정됐고 이후 지배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승만 정권 시대나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4.3 얘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고 4.3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선입견이라고 할까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식의 논리만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4.3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4.3은 이렇다고 단정짓는 그런 근거를 주게 된 것이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망각을 강요당하며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됐던 4.3 사건의 진실이 반세기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4.3 사건은 공산폭동이 아니라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당시 숨진 제주도민들도 폭도가 아닌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 2003년도 10월 15일 날 보고서가 확정돼서 그러나 지금도 4.3의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검토를 해보면 지난 3월 9일 헌법재판소 앞 거기에 북한 선거에 제주도 사람 4.3 사건 진압에 참가했던 퇴역 군인들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도 이번에 희생자로 들어갔어요. 이들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위원회가 발간한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1948년도 8월 25일 날 4.3 폭동을 4.3 무장 봉기라고 해놨고, 그리고 또들이 4.3 사건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소속하고 그 직책이 어떻게 해요? 11년대 2대대 6중대. 11년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데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은 한결같이 4.3 사건은 폭동이며 당시 양민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인들이 선동해서 거기 가서 그 양민을 사살하고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우리는 얘만 공을 세웠어도 공은 없고 역적이 된 거야 우리는. 한병선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소령 계급장 달고 잘했어요. 예, 그 남로당 가입한 사람은 동네별로 구분해서 사살했지, 그거 아는 사람은 남로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4.3 사건 당시 군인과 경찰이 수많은 제주도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에 군인이 한 놈이 바로 쏘아가지고 가버리거든. 하니까니 나 여기로 맞고 여기 나간 것이 또 어머니 다리 이쪽에 한 총알에 모자란 같이 맞은 거야. 또 여기서는 모르꾸다 하면은 포레신문 어디 잡아가지고 모르꾸다 하면 모르꾸다는 제주 말은 바로 즉 사형 집행이다. 이렇게 속단하게끔 그 분위기를 조성이 됐던 겁니다. 얼마나 분간 못하고 억울한 양민이 많이 학살당했습니까 하는 그건 뭐 자명한 일이죠. 보수 우익단체인 뉴라이트가 좌파에 물든 역사 교과서를 개혁하겠다며 발간한 한국 근현대사.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무장 반란으로 기술하고 있다. 60년 전 반공의 논리로 제주 4.3을 왜곡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근데 4.3이 북의 사주에서 일어났다든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에서 일어났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뭐 도대체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근거도 없는 거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과 연관지어 가면서 폭동으로 몰아대는 그런 것이 있는 데는 4.3에 대한 이해가 국민 사이에 그렇게 넓지 못한 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944년 10월)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오키나와 공습을 시작한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석작전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요로 주민들이 집단 자결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일본군은 미군에 잡히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겁을 주면서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자결할 때 쓰라며 수리탄까지 나눠줬다. 더욱 참혹했던 것은 가족 간에 죽이는 방식으로 집단 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16살이던 긴조 시게아키 씨는 어머니와 동생 2명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手榴弾の数も少ないし、操作ミスもあって手榴弾の犠牲になったのは非常に少なかったと。その後ですよ、確実な方法で家族を殺していく。何でも手に取るものはもう凶器に変わったわけですよ。それも棍棒を使ったり、紐を使ったり、カミソリや鎌を使ったり、あれ一番確実なのはもう頭を叩く。私の時はもう号泣しましたよ。もう大声でもうわめき立てたんですけれども。 1945년 4월 3일 작성된 미군 작전 보고서에도 일본군의 명령으로 집단 자결이 전개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오키나와 집단 자결의 배경에 일본군의 강요가 있었다고 기술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요라는 표현을 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일본군의 집단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궁지에 몰려 집단 자결을 한 등으로 고쳐 검정을 통과했다. 憤りを超えて悲しくなる日本の生き方がもう憤りを超えてね、とうとうそこまで日本という国は来たのか、また過去に戻ったなという感じが私の実感ですね。 역사 교과서 수정에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만 6천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회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일본군의 강제라는 표현 대신 일본군의 관여가 주요 원인이었다로 수정했다.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완전한 진실 찾기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過去に目を閉ざす者は結局のところ現在も見えなくなります。非人間的な行為を心に刻もうとしない者はまたそうした危険に陥りやすいのです。日本がそうじゃないですか。過去の嫌なことは水に流しましょうと。それで美しい国っていうふうになるわけですよ。 일본 오키나와 출신의 가수 나라이 치도리 씨가 제주 4.3 사건을 다룬 노래를 부르고 있다. 치도리 씨는 일본인 40여 명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 이들은 제주 4.3을 배우고 일본에 알리기 위해 만든 한라산 회의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왜 제주 4.3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한라산회 회원들이 4.3 평화기념관을 찾았다. 어두컴컴한 역사의 동굴을 지나 마주한 61년 전 제주 섬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제주 4.3 사건은 오키나와 전쟁 당시 겪었던 주민들의 비극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뭐 2년 전 제주 4.3 사건을 처음 들은 나라이 치도리 씨는 제주와 오키나와의 비극을 함께 묶어 평화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政治の人々とかまたいろんなね沖縄も含めてですねやっぱり平和にならなくち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
それはもうこんな悲しい思いは二度としたくないというそんな気持ちです。気持ちで歌いました。 61번째를 맞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위령제 행사에 참석했다. 나라의 치도리씨는 평화를 기원하는 종이학 1000마리를 재단에 올리고 향을 사르며 4.3 원원들의 넋을 기렸다. 위령제에 참석한 뒤 이들은 4.3 당시 참혹한 죽음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오키나와와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春らさんの会を作って私たちは勉強しに来て日本や沖縄の人たちに伝えたいと思ってこれから行動するつもりです. 독일 뮌헨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모니카 괴트 씨.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잔혹한 학살자였던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의 딸이라는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연민 그리고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비극의 가해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Muss doch die Wahrheit sagen. Die Antwort, die muss ehrlich sein. Schon in Bezug darauf, dass so etwas wirklich nie wieder passiert. Dass man sich erinnert, gedenkt, aber richtig erinnert. Und richtig gedenkt, da kann man niemanden schützen. Und ich denke mir, das ist doch das Einzige, was man für die Opfer tun kann. Und nachdem mein Vater Hunderte umgebracht hat, ist es meine Pflicht, das auch irgendwie, ja, ich muss mich damit auseinandersetzen.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만행을 들려주곤 한다. Ich heiße Monika Hertwig, geborene Goeth, bin die Tochter von Amon Goeth aus Schindlers Liste und ja, da bin ich. Eigentlich meine ganzen Hass und meine 온전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억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Und dabei eine rohe Kartoffel gegessen hat, war alles, was er gesagt hat. Du isst die Kartoffeln von meinen Schweinen. Erschossen. 뮌헨 시내에 있는 다하우 수녀원. 모니카 괴테 씨가 당시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태인 막스 만하이머 씨를 만나는 날이다. Grüß Gott. Grüß Gott. Monika. Freut mich. Nehmen Sie Platz. Hier, Danke. Hass ist bei mir irgendwie der Kommandant. Goeth ist ein Gefühl. 유태인 학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먼저 만하이머 씨가 말문을 열었다. Sie wissen, dass ich Ihrem Vater begegnet bin? Nein. Das wissen Sie nicht. Gruppe zu tun. Ich hoffe ja immer noch, dass meine Mutter ihn irgendwann betrogen. 기구한 운명의 만남이지만 서로의 기억을 솔직하게 드러내다 보면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Überhaupt keine Vorurteile gegen Kinder von Tätern, denn sie sind dafür nicht verantwortlich. Also es war überhaupt keine Feindschaft oder auch kein Hassgefühl.
Nur das ist bei mir irgendwie ausgelöscht worden mit der Zeit. 가해자의 기억과 피해자의 기억이 서로 마주한 지금,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역사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다. 올해 70살의 김남규 할머니가 4.3 평화공원을 찾았다. 8명. 할머니에게 이곳은 더 이상 평화의 공원이 아니었다. 4.3 사건 때 숨진 아버지의 위패가 2007년 봄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이다. 4.3 당시 신천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무장대 활동을 했던 김대진이 그녀의 아버지였다.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4.3 사건 희생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그 결과 위패가 강제로 내려졌다. 2007년 4.3 날은 꽃 싸가지고 와 보니까 아버지 위패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 정말 너무너무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정말 막 여기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막 울었습니다. 여기서 막 그냥 남이 웃든 뭐든 그냥 남 막 여기서 그냥 아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어디 간 곱고 살고 있구나, 어디 숨어 다니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머릿속이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뭐 해가지고 막 울다가 4.3 사건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단지 빨갱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총살당했다. 뭐 파리 새끼 하나 뭐 하는 것만 아니라 총 한 번 쏘아 안 죽어 막 그냥 못 견뎌 다 뭐 해가면 또 한 번 쏘한 경우 한 번을 안 죽여 막 잔인하게 그렇게 총살을 시켰답니다. 이게 경연 죽은 그 시신이 온 거보다는 이 손톱이 하나도 남은 게 없으려 마시면 하도 땅바보나니. 4.3 사건 당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은 320여 명. 또 당시 희생된 서북 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 639명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의 보훈 대상이 됐다. 그러나 당시 산으로 올라간 무장대는 지금도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때 경찰관들이 무자비하고 사람 죽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벌이 없는데 여기서 오도 가든 못해 물 막아진 섬에서 산에 구불에 간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좀 회복을 한다니 안 한다니 평화의 섬, 평화의 공원 하면 뭐를 보고 평화입니까? 이거 죽은 사람이 이제 더 불목을 만드는 것 같아 마신 나 생각이니. 제주 4.3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의 아픈 기억만 드러났을 뿐 양민을 학살한 가해자의 기억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는 유태인 학살의 잘못을 기억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11년간의 토론을 거쳐 5년 6개월의 공사 끝에 만들어졌다. 가해자로서의 잘못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의 수도 중심부에다 만들 것을 결정했다. 똑같은 전범 국가인 일본의 도쿄 중심부에는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가 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는 각종 무기와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쟁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비극의 역사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두고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로서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은 치밀하다. 고스란히 보존된 2차 대전 당시 격전지는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다. 유태인 학살이 있었던 곳은 당시 참상을 찍은 사진과 함께 현장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다. 지하철역 입구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어김없이 역사를 잊지 말자는 표지판이 있다.
바이체커 전 서독 대통령은 과거사 사죄 연설을 통해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 혹은 뭐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시위에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광주 시민들을 보고 광주 MBC에서 뭐라고 매도를 했지? 폭도, 시민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폭도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 효광중학교는 올해부터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를 채택해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연간 34주에 걸쳐 매주 한 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5.18이 다가오면 한두 시간 정도 계기 교육을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 수업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5.18 운동은 그냥 우리가 광주 시민이 민주화를 위해 운동을 했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 내용을 대충 말할 수 있고 5.18 내용을 전개를 말하고 정보를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5.18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했다. 5.18 통해서 민주화가 좀 더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그 민주화를 이러한 힘들게 쌓아온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을 계승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좀 더 확대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5.18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육청과 행정당국, 전교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발간 작업을 벌였다. 역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요. 특히 그 비극적인 역사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교훈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극적인 역사는 자칫 더 참혹한 모습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주도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3 관련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3 교과서도 없고 정식 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어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교육청에서도 4.3 사건에 관한 그런 인증도서를 하나 만들어서 초, 중, 고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 학생들은 주변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4.3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그다음에 젖먹이를 저희 아픔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고 사람들로 다시 자각하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람들이 많은 교훈이 돼서 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 그 당시 4.3을 체험한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는 지금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4.3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 속에는 경찰 기부도 포함. 한림읍 월령리 조용하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2004년 돌아가신 진아영 할머니가 살았던 집. 무명천 할머니로 더 많이 알려진 진아영 할머니는 1949년 1월 경찰의 총에 맞아 아래턱을 잃어버린 채 55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폐허로 변한 집을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2008년 3월에 복원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학생에서 어른까지 4.3에 관심을 갖는 20여 명이 모였다. 무명천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4.3의 고통을 기억하고 4.3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이렇게 우리가 4.3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무명천 할머니네 집에 와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4.3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른들께 이렇게 조금씩 듣다 보니까 4.3에 대해서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니까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아영 할머니 모습 보면서 참 안쓰럽잖아요. 그 촉에 맞아서 턱에 날아가서 한평생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렇게 한평생을 사셨다는 게 참 같은 제주 지역의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애들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작은 집에서 평생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삶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무명천 할머니는 지금 자그마한 봉분 안에서 한평생 고달팠던 육신을 쉬고 있다. 나 다시 돌아오리라 훌라마 목련 살아서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아픔을 기억하고 4.3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4.3의 비극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들은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규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4.3 유적지 보존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복원된 4.3 유적지는 3군데. 지난 2005년 복원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 학살지 등 나머지 16군데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유적지 보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게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3 유적지가 사실 곳곳마다 거의 피해가 안 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곳곳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라는 어린이 세대가 항상 이제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992년 4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오름. 이날 4.3 사건의 참상을 간직한 다랑쉬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동굴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군인들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11명의 주민들은 앙상한 유골로 발견됐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유골도 발견돼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다랑쉬굴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어둠 속에 묻혀야 했다. 공안기관의 압력 때문에 유골들은 화장돼 바다에 뿌려졌다. 그래서 유족들은 유골도 없이 비석만을 세워놓고 원혼을 달래고 있다. 당시 행정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커다란 바위로 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17년째 다랑쉬굴은 역사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4.3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한 지금도 다랑쉬굴에 깃든 4.3의 진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봉계동에 들어선 4.3 평화공원. 4.3 발생 61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강명비가 새롭게 세워졌다. 이름과 나이, 숨진 날짜. 혹여 지워질까 돌 위에 이름을 새긴 것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4.3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에 이어 강명비까지 4.3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4.3에 대한 기억은 직접 체험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냉엄한 군사독재 시절 온갖 억압 속에서도 가슴속 선명한 기억으로 간직해왔던 4.3의 진실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부터 4.3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 적자 생존의 냉혹한 시장경제 논리 앞에서 제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제주 섬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 퇴색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엔 또다시 공산폭동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해집고 들어오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4.3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4.3의 비극을 막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